최근 맥미니 대란을 만든 주범이 있습니다. 깃허브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한 오픈클로라는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더 이상 웹사이트에 갇힌 AI가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 살면서 스스로 행동하는 진짜 비서가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밖의 카페에서 디스코드에 이렇게 한 줄만 보내면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AI가 스스로 깨어나서 유튜브 데이터 분석하고 떡상 확률 계산해서 리포트까지 메일로 쏩니다. 문제는 고사양 GPU가 필수라는 건데 이걸 24시간 돌릴 가장 저렴한 AI 전용 서버로 맥미니가 지목되면서 지금의 사재기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오픈클로 편한 만큼 대가도 큽니다. 첫 번째, 보안에 취약합니다. 오픈클로는 내 컴퓨터를 주인처럼 사용하는데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결제 정보, 주민번호,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까지 얘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보들을 해커에게 통째로 넘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비쌉니다. 맥미니만 산다고 끝이 아니죠. 모니터도 추가 구매해야 되고 오픈클로 제대로 돌리려면 램 업그레이드까지 해야 되는데 기본 300은 깨집니다. 이게 진짜 가성비일까요? 그래서 제가 찾은 정답은 바로 엠파렌입니다. 오픈클로가 하는 모든 걸 100% 구현할 수 있고요. 맥미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80만원짜리 중고 맥북 에어 M1 쓰는데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 얘는 내 컴퓨터의 권한을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딱 허용한 API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가 외부로 새어나갈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걸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디스코드에 이렇게 한 줄만 보내면 엠파렌이 알아서 분석하고 문서 작성해서 깃허브 커밋까지 5초 안에 끝냅니다. 원래는 내용 정리하고 문법에 맞게 작성하느라고 30분 넘게 걸렸잖아요. 이 노가다가 딱 한 줄로 끝납니다. 하루에 30분, 1년이면 무려 180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픈클로 때문에 맥미니 사고 보안 걱정하면서 쓰는 것보다 이 엠파렌 하나 제대로 배워서 안전하게 돌리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스템 여러분과 밑바닥부터 직접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신 것처럼 엠파렌을 활용한 깃허브 자동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리고 오늘 강의 특전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 거길로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소스 코드와 학습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만드는 워크플로우도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이 워크플로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워크플로우는 자동화시킬 그 작업 단계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 단계죠. 여기서 디스코드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AI를 활용해서 TIL 문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깃허브 리포지토리에 올려줄 거고, 그 다음에 리드미 파일도 업데이트를 시켜줄 겁니다. 저희가 문서를 추가했으니까 이 문서에 대한 인덱스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드미 파일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고, 마지막으로 파일이 업로드 됐다라고 완료 메시지를 보내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성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TIL이 뭐냐? 이거를 이미 작성하고 있는 개발자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는 신입 개발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얘는 Today I Learn의 약자고요. 주로 개발자들이 그날 공부한 내용이라던가 혹은 이 시행착오와 해결 과정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회고하는 문화인데요. 이거는 신입 개발자분들 혹은 이제 개발 취준생 분들이 많이 작성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자 취업할 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이 TIL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깃허브에 매일 코드를 올리는 1일 1커밋과 병행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에서 내가 겪었던 어떤 문제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메시지로 보내면 이 TIL 형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커밋할 수 있게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깃허브 리포지토리 복제를 할 건데요. 지금 나오는 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이 가져가서 쓰실 수 있도록 템플릿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리포지토리인데 리드미 파일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어떤 걸 기록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작성 관리 규칙이라던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좀 만들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시 카테고리 보면은 제가 지금은 엔파렌 그리고 파이썬 AI 에이전트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제 여러분이 TIL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TIL 리포지토리인데 보시면 여기 톡을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문서가 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폴더 구조 보면요. 지금 AI 에이전트, 엔파렌, 파이썬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클릭하면은 이제 해당 문서로 이동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템플릿으로 이 리포지토리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이 포크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리포지토리를 본인의 리포지토리로 복제해 가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Create a New Fork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 주시면요. 여러분의 계정으로 이제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 거라고 되어 있고, 자, 리포지토리 이름 지금은 TIL 보일러플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 보일러플레이트는 지워주셔야겠죠. 그리고 Create Fork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제 계정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여러분은 아마 잘 복제가 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 TIL22 이 리포지토리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는 리드미 파일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클로를 대체할 이 엔파렌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엔파렌이 뭐냐 하면은 얘는요 노드 기반의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노드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워크플로우 편집기를 제공해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얘는 그래서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코드 작성 없이 노코드, 로우코드 방식으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실제로 사용해 본 입장에서 개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파렌은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슬랙, 구글, 오픈 AI 같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다양한 웹 서비스와 쉽게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API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웹 서비스다 라고 하면은 이 엔파렌과 연동해서 자동화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엔파렌 호스팅 방식인데요. 이 호스팅은 엔파렌 프로그램이 24시간 실행될 수 있는 서버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엔파렌은 자동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는 서버 위에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간단한 클라우드 호스팅 방식입니다. 얘는 엔파렌이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관리형 서비스인데 그만큼 편합니다. 서버를 우리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 셀프 호스팅 방식인데요. 얘는 로컬 컴퓨터, 즉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전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즉 이 엔파렌 쪽에 내 워크플로우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좀 내가 직접 서버를 만들어주고 좀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불편한 게 있긴 하겠죠. 대신에 가장 강력한 장점이 완전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프 호스팅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나는 컴퓨터를 24시간 돌릴 수 없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에다가 거의 무료인 클라우드를 붙여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셀프 호스팅 방식으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컴퓨터에 엔파렌 설치할 건데 저희는 노드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줄 겁니다. 만약에 아직 개발 환경이 세팅이 안 되신 분은 카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영상 보시고 설치해 주신 다음에 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터미널로 가서 여기에다가 얀 글로벌 애드 엔파렌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됐으면 엔파렌 서버를 실행할 건데 명령어는
엠파렌 스타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열 거면 O를 누르라고 하죠. 여기에서 O 이렇게 서버가 뜨실 겁니다. 그러면 엠파렌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스타트 이 라이센스 키는 그냥 스킵해도 상관없긴 한데 샌드 메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 여기 하단에 Start from Scratch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엠파렌 설치를 해봤고요. 엠파렌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리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액션입니다. 그럼 트리거는 뭐냐? 얘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게 만드는 방식이나 조건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 9시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트리거가 발생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디스코드에서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이 트리거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워크플로우는 반드시 최소 하나 이상의 트리거 노드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액션인데요. 얘는 트리거가 발생한 후에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럼 엠파렌으로 가서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저희 프로젝트의 트리거는 디스코드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먼저 디스코드 봇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디스코드 봇을 만들기 전에 디스코드 서버를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디스코드 공식 사이트로 가줄게요. 디스코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서버 추가를 해줄게요. 직접 만들기, 이건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한 서버 이름은 츠릿 자동화 서버라고 지어줄게요. 만들기 하고 여기서 채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오늘의 기록이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그거를 가져와서 저희 워크플로우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디스코드 봇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구글에다가 디스코드 디벨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디스코드 개발자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디벨로퍼 포탈이라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에서 New Application 눌러주시고 이름은 TIL N8N으로 지어줄게요. Create 사람입니다. 해주고 앱 아이콘 요거는요 제가 오픈클로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ID 값이 있는데 요거 일단 복사해서 저장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Save Chang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봇을 만들었으면 요거를 우리 서버에 초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초대 링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oauth2라는 데로 들어가서 oauth2 URL 제너레이터에서 봇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커맨즈라는 것도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봇한테 줄 권한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뷰 채널 선택하고 그리고 샌드 메시지 보낼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요. 그 다음에 read 메시지 히스토리 그리고 add reactions 이렇게 총 4가지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enerated URL이 생성이 될 텐데 요거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 탭 열어서 거기 링크에다가 붙여서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봇한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졌는데 서버를 선택을 해줄게요. 호출이 자동화 서버 선택하고 계속하기. 자, 이렇게 성공이 됐으면 디스코드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TIL 엠파렌이라는 봇이 초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봇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프리빌리지드 요 세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총 3개의 항목이 있는데 요거 지금 다 꺼져 있는데 켜주도록 할게요.
해주고 Save Changes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을 발급받도록 할게요. 여기 리셋 토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생성된 토큰 카피 해서 이것도 일단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큰까지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제 M8N으로 들어가서 트리거를 만들어 줄 건데 M8N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디스코드 트리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다운을 받을 건데 아래쪽 보시면 세팅즈로 들어가서 여기 커뮤니티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스톨 버튼이 뜨게 될 텐데 요거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M8N 노드 디스코드 트리거 뉴라는 이 노드를 설치를 할 건데 요거 다 학습 자료에 제공해 드릴게요. 하고 인스톨 눌러주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됐을 거고 다시 저희 워크플로우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디스코드 검색해 주시면 디스코드 트리거라는 게 생겼을 겁니다. 요거 선택을 해주고 Add to Workflow 요거 선택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명 하라고 뜨는데 이거는 우리 디스코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건데 Create New Credential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저희 아까 복사해 놨었던 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있죠? 요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 토큰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URL은 이 형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com까지는요.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로컬호스트 5678 있죠? 로컬호스트 5678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8N API 키, M8N에서 제공해주는 API 키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세이브 저장을 해주고 다음에 일단 꺼줄게요. 꺼주고 여기 세팅즈 다시 들어가서 M8N API 탭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TIL M8N으로 넣어줄게요. 세이브 해서 나오는 요 API 키 복사해 주시고 이제 바로 자격증명 할 때 넣어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박스 같은 거 있죠? 요 각각을 다 노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애니까 트리거 노드라고 불러줍니다. 노드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아까 같은 페이지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에딧 지금 요 연필 버튼 눌러서 복사했었던 API 키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다 리트라이 해서 다시 한번 실행 잘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면은 제대로 연결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서버 네임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이 디스코드 서버 이름 있죠? 후츠리 자동화 서버 요거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자동으로 아마 뜨실 겁니다. 후츠리 자동화 서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Listen to Category 얘는 어떤 종류의 채널을 감시할 거냐라는 건데 저희는 채팅 채널이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Listen to 채널 어떤 채널 감시할 거냐 오늘의 기록 선택해 주고 그리고 패턴은 Every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하고 이렇게 하고 위쪽에 보시면 Execute Step이라고 있는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러면 이렇게 로딩 바가 돌아갈 텐데 이제 해당 디스코드 채널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창에 두고 좀 줄여야겠다. 여기에다가 제가 안녕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하고 엔터 치면은 이제 메시지가 가자마자 이렇게 바로 수신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컨텐츠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는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 이름만 이제 메시지 수신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다음 단계는 받은 메시지를 기준으로 TIL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는 AI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AI 선택을 해주시면 AI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에이전트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에이전트 노드가 뭐냐? 얘는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노드인데요.
사용자가 이런 거 해줘 라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목표를 말을 하면은 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하고 또 필요한 도구가 있다 하면은 그걸 알아서 가져다 쓰고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노드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챗 모델 얘는 필수입니다. 얘는 뭐냐면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LLM 모델을 어떤 걸로 쓸지 즉 뭐 챗GPT 모델 쓸지 아니면 클로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모델을 사용할지 아니면 제미나이 모델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툴, 요거는 AI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손에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작업을 하면서 나는 이 도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얘가 알아서 특정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LLM이 창의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데는 특화되어 있는데 계산하는 데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도구로 쥐어주면은 얘가 곱하기, 나누기 이런 계산해야 될 때는 이 계산기 도구를 사용해서 좀 정확한 답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리인데 이제 대화 컨텍스트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람과 대화했던 내용들을요, 원래는 얘가 한 번 대화하고 다 까먹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요소를 지어주면 얘가 이전에 대화했던 것도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이전 대화까지 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LLM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 시스템은요 AI의 성격과 행동 규칙을 정의하는 전체 지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 같은 그런 웹 서비스 이용할 때도 초기에 너는 뭐 실리콘밸리 개발자다. 내가 코딩 작성하는데 도움을 줘 라고 초기에 한번 이렇게 세팅해주는 그런 지침들 있죠. 이게 시스템이라는 프롬프트에서 작성을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는 딱 한 번, 초기 대화에서 딱 한 번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저 프롬프트는 얘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프롬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질문이 이 유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시스턴트는 AI가 응답해주는 답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과 유저를 적재적소에 좀 세팅을 해줄 거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파라미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전 노드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define value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8에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input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풋과 아웃풋이 뭐냐? 얘는 인풋은 이전 노드에서 온 데이터, 즉 현재 노드에서 작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전 노드가 트리거 노드였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메시지를 이 콘텐트라는 값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AI가 작업을 해서 문서를 작성했다 하면은 이 아웃풋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전 노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의미하고 아웃풋은 현재 노드에서 출력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은요, 다음 노드의 인풋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M8N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dd 옵션 눌러주시고 시스템 메시지 눌러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좀 더 창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 프롬프트는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는 기술 전문 편집자다. 사용자의 단편화된 메모를 분석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르며 소트봇 TIL 스타일의 구조화된 기술 문서, TIL 문서를 작성하고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을 해라 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놨는데 이 소트봇이 뭐냐 하면은 지금의 TIL 개발 문서를 대중화시킨 주인공인데 이 소트봇은 사람은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얘는 짧은 마크다운 문서의 핵심 개념과 예제 코드를 담아서 GitHub에 올리는 지금의 TIL 문서 형식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소트봇의 구조를 본떠서 자기만의 TIL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트봇 스타일의 그 구조화된 TIL 문서 형식이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로 얘한테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이 AI가 알아서 오늘 날짜를 넣어주려고 하긴 하지만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엠파렌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때 문법인데 현재 날짜를 가져와서 연도 그리고 월, 일 형식으로 좀 보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폴더 내용도 넣어놨고 그래서 알아서 폴더 분류도 하라라고 요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 쭉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아웃풋 포맷이 있죠. 원래는 AI가 답변할 때 그냥 텍스트로 주고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제이슨 형식으로 받아와서 다른 노드에서 사용할 때도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출력 형식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형식으로 받아올 건데 먼저 폴더, 엠파렌이나 파이썬이나 어떤 폴더에 분류가 되어야 되는지 그 폴더명 가져올 거고 그리고 파일 네임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컨텐츠, 얘는 이제 실질적인 그 TIL 문서, 마크다운 형식의 그 문서 내용을 의미하고 서머리, 이거는 이제 디스코드에 완료 메시지 보낼 때 사용자에게 좀 요약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 요약본까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은 해 줬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fixed expression 있는데 fixed는 말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텍스트 그대로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즉 변수 처리는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날짜 정보 요게 변수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expression 표현식으로 바꿔주시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좀 하이라이팅 처리가 돼서 변수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보면은 오늘 날짜 딱 지정해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표현식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유저 프롬프트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사용자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수신한 값을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챗 모델이 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라고 했죠. 얘를 선택을 해줄 건데 저희는 오픈 AI 챗 모델을 써줄 겁니다. 얘는 챗GPT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챗 모델인데 API 키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구글에서 openai.com으로 들어가 주시면 로그인하고 여기 API 플랫폼이라는 걸로 로그인을 해줄게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이제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세팅즈 들어가 보면은 얘는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빌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add to credit balance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제 정보를 추가해서 결제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여기 좀 있으니까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PI 키는 여기 API 키스 탭으로 가서 받아주시면 되는데 Create New Secret Key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N8 하고 여기 프로젝트는 디폴트 프로젝트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Create Secret Key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 해주시고 다시 저희 워크플로우 가서 여기 자격증명 하라고 뜨죠. 여기서 create 해서 API key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save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면 잘 된 거고요. 만약에 나는 무료로 써보고 싶다 하시면 오픈AI 말고 제미나이 쓰시면 되는데 얘는 구글 AI 스튜디오 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서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주시고 제미나이 모델을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from list 어떤 모델 쓸 건지인데 제가 써봤을 때는 이 옴니 모델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4.5로 쓸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얘는 저희는 대화를 하고 그냥 끝날 거기 때문에 굳이 메모리 추가는 안 할 거고, 그리고 툴은 저희는 인터넷 검색을 가능하게끔 도구를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냥 대충 휘갈겨 써도 얘가 실제 공식 문서를 검색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글을 작성하게끔 하면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출처를 제공할 때도 실제 링크를 첨부할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 surf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surf API 노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시고, 이 surf API는 뭐냐? 얘는 구글, 빙과 같은 검색 엔진 결과를 제이슨 형태로 제공해주는 AP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웹 스크래핑 없이 안정적으로 검색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구글에서 surf API 해서 여기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 주면요, 이런 식으로 검색 쿼리를 이렇게 커피로 넣어주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업체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해당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는 API 키를 만들어 줘야겠죠. 얘는 가격이 $25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프리 버전은 한 달에 250건까지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양인 것 같아서 프리 모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Started 눌러주시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로그인 하셨으면 이렇게 키가 만들어지셨을 텐데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워크플로우에다가 자격증명 해주시고 여기 API 키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고, 애드 옵션 보면은 여기에 구글 도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옵션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도구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 다시 가보면 이 프롬프트 보면은 output format 해서 제이슨 형태로 제공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정확히 제이슨 형태로 파싱할 수 있도록 얘한테 다시 require 하고 output format이 있는데 무조건 output format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parser라는 요소가 생겼을 겁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structured output parser 요 마지막 거 선택해 주시고 여기 define using JSON schema로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오는 항목이 총 4가지였죠. 폴더, 파일 네임, 콘텐츠, 그리고 서머리 이렇게 4가지인데 다 스트링 형태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고 이제 일단 요거부터 폴더 타입 스트링 이렇게 해주면은 이 폴더 항목은 스트링 형태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총 4개 항목 넣어주시고 여기 콤마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거는 콤마 지워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 사라졌죠? 그러면 이름만 맞춰줄게요. 여기 파일 네임 그리고 여기는 컨텐츠 마지막으로 서머리 이렇게 4개 항목 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 일단 요 execute to workflow 해서 얘가 이제 메시지 수신 받을 수 있게끔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디스코드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쓸 법한 메시지를 좀 넣어주고 엔터를 쳐줄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로그 보면은 얘가 실행이 잘 되고 있죠. AI 지금 surf API 얘가 알아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랑 대화를 하고 surf API 2번 호출했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아웃풋 출력 형식에 맞춰서 제이슨 형식으로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 로그를 보면요, 일단 메시지 수신할 때 컨텐트 우리가 보낸 메시지 잘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 보시면은 여기 챗 모델에서 이렇게 우리가 쓴 그 시스템 프롬프트 잘 가졌고, 서프 API 활용해서 이렇게 응답을 다 받아왔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려서 출력 형식에 맞춰서 파싱까지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폴더명 파이썬으로 정확히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 오늘 날짜로 해서 파이썬 리스트 컴프리헨션 가이드라인 해서 내용까지 정확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해서 이거는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 타이틀일 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있어요. 이건 결과물을 좀 보긴 해야겠네요. 그리고 요약본까지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제 핵심이죠. 우리 깃허브에다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깃허브 검색을 해주시면은 크리에이터 파일 요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서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맨 처음 이제 자격증명도 필요합니다. 자격증명은 이제 깃허브, 여러분의 깃허브 사이트로 가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 프로필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세팅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팅즈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왼쪽 메뉴에서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디벨로퍼 세팅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뜨실 텐데 토큰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퍼스널 액세스 토큰즈 열어보시면 두 개 있는데, 맨 아래 있는 이 토큰즈 클래식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트 뉴 토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셀렉트 스코어 어디까지 권한을 허용할지인데, 저희 레포지토리 레포라는 항목 있죠? 요거 레포만 전체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이런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트도 써야 되는데 여기는 M8N으로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너레이트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키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워크플로우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자격증명 추가하고 액세스 토큰 여기다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이제 권한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퍼레이션은 크리에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포지터리 오너 저희 권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검색하면 됩니다. 뭘 검색하냐? 여러분의 그 깃허브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이름이 뭐냐? 얘는요 어디서 확인하냐 하면은 여러분의 깃허브 있죠? 여기 프로필 눌러서 프로파일로 가주시면 이 왼쪽에 나오는 요 이름 있죠? 이게 여러분의 그 오너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워크플로우 다시 가서,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 어떤 리포지토리에 올릴 건지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리포지토리도 여기에다가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IL22라는 데다가 올릴 건데요. 이게 저는 리포지토리가 많아서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해당 리포지토리가 이렇게 자동 추천으로 뜰 겁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파일 패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M8N인지 뭐 파이썬인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나눠서 폴더 안에 해당 파일을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폴더명과 그리고 파일명 다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 규칙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docs/readme.md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docs 폴더 안에 readme.md 파일을 저장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폴더명이 이전 노드에서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폴더명 요거 그대로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여기다 떡 놔주시면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슬러시 해주시고 파일 네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당 폴더가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새롭게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파일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파일 컨텐츠, 어떤 내용 담을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 콘텐츠, 이전 노드에서 가져온 요 콘텐츠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밋 메시지, 저희는 문서 추가하는 거니까 docs하고 add til 해주고 파일명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이전 노드에서 드래그해서 뒤쪽에다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잘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커밋 메시지도 만들어 줬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눌러서 테스트 해보고 완료됐다고 떴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리드미 파일 하나밖에 없죠. 새로 고침을 해보면 파이썬 폴더 하나 만들어줬고, 그리고 여기 커밋 된 거 보이시나요? now 지금 새 커밋 올라왔고요. 다음에 docs 커밋 메시지, 우리 방금 작성한 그 커밋 메시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파이썬 폴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한번 보면은 꽤 잘 써줬습니다. 컨텍스트 파이썬에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데이터 처리와 필터링을 간결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음은 리스트 컴프리헨션과 필터 함수를 각각 사용한 예시입니다. 해서 코드까지 코드 블록에다가 아주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이제 느낀 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컴파일러 최적화 덕분에 일반적으로 더 빠르지만 특정 상황에서 필터가 가독성을 높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용 나오고 출처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근데 링크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거는 조금 더 프롬프트를 다듬으면 되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저희 리포지토리로 돌아가면요. 리드미 파일 보면은 지금 파이썬에 파이썬 폴더 열었을 때 해당 파일 인덱스가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죠. 여기에 원래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리드미 파일을 올려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작업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워크플로우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요 이름만, 노드 이름만 바꿔줄게요. push til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까지 잘 됐고 메모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추가하고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eadme.md 파일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만들어진 파일 인덱스만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리드미 파일을 가져오는 것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GitHub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get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노드 추가해 주고요. 똑같습니다. 이 크레덴셜은 이미 한번 자격증명을 해놓으면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 오너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파일 패스, 저희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리드미 파일이니까 그냥 readme.md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형태로 가져오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한번 돌리면은 이렇게 데이터 잘 가져와집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뷰로 제대로 잘 가져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작게 나오긴 하는데 잘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추가하기 전에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당 리드미 파일인데요. VS 코드에서 좀 미리 보기를 해보자면 보시면 여기 폴더 열고 닫는 토글 버튼이죠. 코드로 보면요. 이 부분입니다. 디테일즈 태그 있고 서머리 태그 있는데 보시면 제가 투두라고 넣어놨죠. 여기가 이제 각 파일별로 인덱스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서머리라는 태그가 있고 안에 스트롱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 id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당 폴더의 이름이 id 값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id 값을 기준으로 찾아서 위치를 찾아서 요 서머리 태그 뒤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표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텍스트명이고 텍스트가 여기에 보여질 거고, 이렇게 괄호를 해서 경로를 넣어주면요,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명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 써주면은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위치 찾아서 문서 내용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워크플로우로 가서 여기 노드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라는 노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인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이 엠파렌 내부에서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노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일단 데이터를 바이너리로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문자열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해당 문자열에서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내용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바이너리 문자열 변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다 지워주시고 코드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엠파렌에서 지원해주는 바이너리를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는 방식인데, 바이너리 데이터 버퍼라는 메소드를 써서 해당 데이터, 요 이름이죠. 요거를 버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UTF-8로 디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다음 노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리턴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빨간 줄이 뜨는데요, 지금 이게 실행되기 전이라서 지금 못 찾아서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실제로 실행은 되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execute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은 이렇게 문자열 형식으로 반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꺼주고 코드 노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냥 하나의 노드에서 형변환도 하고 데이터 추가하는 것도 하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저희는 노드를 따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드 또 다 지워주시고 이 코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TIL 생성했던 노드에서 파일 경로와 이름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지금 대괄호로 해서 제가 여러분이 바꿀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해 놨는데, 콘텐트 노드가 여기 푸시 TIL이라는 노드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는 바로 이전 노드에서만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이전 노드보다 더 앞에 있었던 노드들 있죠? 거기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면은 컨텐트라는 요 항목이 있는데 요거 그대로 끌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 노드에서 가져온 리드미의 원본 내용, 요거는 인풋, 즉 바로 이전 노드에서 가져온 요 콘텐트 있죠? 요게 이 리드미 텍스트라는 변수에 담기게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링크를 생성을 해준 겁니다. 아까 저희가 리드미 파일 작성했던 것처럼 문서 인덱스 번호 넣어주고 그 다음 괄호한 다음에 링크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링크를 생성하는 그런 코드고요. 중복 체크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리드미 파일 안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파일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출력할 때 스테이터스를 스킵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추가되지 않게끔 스킵할 수 있게끔 스테이터스를 넣어준 거고, 그리고 리드미 데이터는 그냥 기본 이전 노드에서 받아왔던 그대로 출력하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체크를 통과를 하면은 이 뒤로 넘어오게 될 텐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위치, 삽입할 위치를 검색해서 거기다 추가해주는 코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새롭게 좀 내용이 수정된 리드미 파일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폴더명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업데이티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가 떴을 때 해당 카테고리를 찾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스테이터스 에러가 뜨게끔 만들어 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테스트로 실행을 해보면 스테이터스 업데이티드 잘 떴네요. 이 컨텐츠는 잘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드미 파일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출력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이 스테이터스가 업데이티드인 경우에만 리드미 파일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다시 눌러주시고 if node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비교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조건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식이 여러 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문자열이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할 거고 is equal to 이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해주고요. value 1, status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의 값이 updated인 경우에만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티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해보면 지금 보시면 true 브랜치에 뜨고 있죠. false 브랜치는 비어 있습니다. 조건식은 true 아니면 false 무조건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에러라고 하고 테스트 해보면 얘는 false 브랜치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를 타줄 수가 있고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테스트 했을 때 true로 잘 뜨고 있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true, false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true인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고 그렇지 않은 false인 경우에는 아무런 작업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false부터 처리를 해줄게요. 여기에다가는 no operation do nothing 요 노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노드예요. 그리고 true만 추가를 해줄 건데 얘는 이제 GitHub 해서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GitHub 자꾸 쓰니까 그냥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getter 파일, 리드미 파일 가져온 거 있죠?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 놓고 얘 여기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로 가서 이번엔 get이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여기서 바꿔줘야 되는 건 이 오퍼레이션만 get이 아니라 edit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똑같고 파일 패스 똑같고 파일 컨텐츠 어떤 내용으로 업데이트 할지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커밋 메시지가 이렇게 써줄게요. 문서 업데이트 했다 해주고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폴더명만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스하고 마지막엔 파이썬 이렇게 어떤 폴더에 추가됐는지만 커밋 메시지로 넣어주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실행이 됐다고 뜨고요. 저희 GitHub으로 다시 가서 아직은 파이썬 여기 내용이 추가 안 됐는데 새로 고침 해보면은 오 여러분 추가가 잘 됐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면 오 링크 이동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폴더 안에 있는 해당 문서 위치로 페이지 이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워크플로우 다시 가서 여기까지 업데이트가 잘 됐으니까 이제는 메시지 완료 메시지를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완료 메시지 전송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주고 디스코드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send a messag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send a message 노드 켜주시고 얘는 아까 저희가 트리거했던 그 노드랑은 다른 노드라서 자격 증명을 또 해줘야 되는데 저희 아까 발급받았던 요 보 토큰 있었죠. 요거 그대로 복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격 증명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고 세이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샌드 그리고 서버가 이제 뚜치리 자동화 서버 하고 이제 채널에다가 보낼 거고 어떤 채널인지 오늘의 기록에다가 넣고 어떤 메시지 이제 완료됐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록 완료됐다 하고 기록된 제목
써줄 거고 카테고리, 요약 내용 넣어주고 그 다음에 URL 주소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요거는 저희 아까 AI한테 다 받아왔었죠. 제목, 여기 파일 네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폴더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내용, 얘는 서머리였죠. 또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링크가요, 보시면 파이썬에서 파일명 이 주소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규칙을 보면 앞에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 폴더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일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로 가서 제가 여기까지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폴더명 그대로 가져가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슬러시 해주시고 파일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하나 더 수정해야 되는 데가 있죠. 보시면 여기는 제 리포지토리 주소입니다. 여러분 계정명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리포지토리 명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투투였죠. 여기로 수정을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 잘 왔는데요? 그래서 제목 잘 들어가져 있고 카테고리 그리고 요약 내용 잘 들어가 있고 링크도 잘 뜨고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해당 위치로 잘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워크플로우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테스트를 돌린 거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지만 이 전체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페이지를 나가더라도 이 execute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실행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웹사이트에 배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 publish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 선택해서 여기다가 설명만 간단히 추가할까요? 최종 워크플로우 해서 퍼블리시 배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당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는 그런 내역을 다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줄게요. 오늘 처음으로 엠파렌으로 첫 번째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만든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인사이트도 이렇게 넣어놨고 이 어려운 걸 알려주는 소칠이 시장이다 감사하다 요거까지 제가 깨알같이 추가를 해놨는데 얘가 문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깃허브에 올려주고 완료 메시지까지 보내줄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 지금 방금 요 러닝 하나 떴습니다. 얘 보면요, 지금 아마 실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네, 아직 보여지지는 않네요. 저희는 여기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완료가 됐습니다. 기록 완료됐다 라고 떴고 링크까지 제공해줬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내용 잘 넣어줬고 그리고 인사이트까지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폴더도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오, 엠파렌 폴더 새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식 카테고리 보면 엠파렌 폴더 안에 요 방금 올린 거, 요 첫 번째 엠파렌 워크플로우 자동화 요 인덱스도 잘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가다는 어떤 건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괜찮은 아이디어는 직접 워크플로우 구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